드디어 이제 내일 본투표. 그런데 5번의 TV 토론에 있었죠. 거리 연설이 있고 또 정책 공약집에 실려있는 대통령 말과 글. 이런 공약집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비전,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나고 모레 취임사를 시작해서 차기 대통령이 들려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탈곡기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취임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지. 자,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안녕하세요. 너무 길었죠? 예. 기다리다 숨 넘어간 사람 몇 분 계세요. 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 행정관. 행정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 승진해서. 예. 보통 사람들이 행정관 비서관하면 행정관이 더 높은 줄 알아요. 예, 행정관이 좀 더 그렇어요. 그런 보이잖아요. 분들 있으시죠. 예. 자, 대통령의 숨어서는 아니고 유령 작가처럼 글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설 비서관이. 그 대신 써준다기보다 이제 대통령이 바쁘시잖아요. 예.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대통령의 글을 써드리는데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대통령 생각을 대통령의 문체로 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는 사람이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나 제 문체가 예. 그 대통령 글에 이렇게 등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예. 절대 이제 연설 비서관을 못 하죠. 본인 생각이 확실하고 예. 또 문체가 또 있으시잖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건 지나친 겸손한데 아무 생각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없어야 할 수 있어요. 진짜? 있으면 자기 오. 생각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아하. 그러면 뭐 갈등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이렇게 달게 받아들여져야지 거기에 자꾸 의문을 가지고 예. 저 말씀이 저게 맞나 뭐 이렇게 자꾸 갸우뚱갸우뚱하면 글이 안 써지죠. 예. 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글을 쓰는 근데 건데. 방금 말씀하실 때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손을 잡고 방법은 같이 꿈을 꾸나? 계속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거죠. 모든 자리에서 그러니까 식사 자리, 회의 자리, 보고받는 자리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참석 못하는 거는 그 테이블을 받아요. 대통령 육성 테이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네는 내 글을 쓰려면 내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계속 들어라. 그래서 거의 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대통령 말씀을 듣는 데 썼죠. 예.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외국에도 연설 비서관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우리보다 한 몇십 배 정도 많은 인력이 예. 스피치라이터 거기는 뭐 유머 담당만 조크 담당만 뭐 열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식. 지금 연설 비서관 참 곤혹스럽겠네. 머릿속에 들어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 예측이 가능해야죠. 예. 일관된 게 있어야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항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가 좀 쉬웠고요. 그 연설을 담당하는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 총 몇 명이에요? 연설 비서관은 한 명입니다. 혼자 다 쓰셨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연설 행정관이 네 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네, 네 분이 이제 각각 분야를 나눠서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린 쪼크는 없죠. 그건 이제 없고 노무현 대통령 때 몇 번 시도를 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국회 연설 같은 경우 조크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을 몇 개를 만들어 가서 연설 서두에 이렇게 조크를 넣어드렸는데 몇 번 보시더니 역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조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괜히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요즘 좀 폴리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많이 우리 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보다 정치를 좀 연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프팅 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국회 정치인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없애는 건데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연설을 시작해서 1분서부터 3분 이내 청중의 웃음을 유도하지 못하면 그 연설은 실패한 연설이다. 웃는 순간
이 마음의 장벽이 없어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인데 이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긴장을 누그러뜨려 주려고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일테면 이제 연설 시작 시절에 여러분 오늘 표정을 봤더니 저하고 싸우시러 오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설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웃을 준비들이 안 돼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유머가 연설의 저는 한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치쇼를 들으면서 웃을 준비들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바뀌는데 가장 일조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본인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참 부끄러울 것 같죠. 저는 그게 당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 연설 문이 나올 때까지 과정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이제 중요한 연설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 구술을 해 주세요. 불러서 미리 이러이러한 얘기로 하라는 것을 뭐 구술이 길 때는 막 8시간 9시간씩 구술을 해 주시죠. 본인이 생각이 정리돼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하실 말씀을 얘기를 말을 하면서 정리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됐다.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받아 적어라. 그래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설문을 작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치는 작업을 또 계속 하죠. 그 이제 연설 시작되는 시간까지 고치세요. 심지어 행사장 가면서 차 안에서도 고치시고 행사장에 도착해서도 그 앞에 연설하신 분들하고 뭐 중복되거나 이러면 또 현장에서 고치세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드립이 강한 분들 아니에요. 워낙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애드립이 항상 준비돼 있으시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가급적 이제 그걸 절제하실 애드립을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연설문을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적어 가서 글자로 돼 있는 걸 읽으시고 그 글자를 역사로 이렇게 넘기는 기록으로 넘기는 게 이제 그분의 방식이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연설은 청중과의 교감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교감. 역사의 기록과 청중과의 교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준비해간 연설을 줄줄 읽는 것은 좀 청중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다. 또 현장에서 청중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또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응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박수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고 이제 이런 걸 지향하셨기 때문에 항상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하시려고 그랬고 근데 정말 그분의 대단한 능력인 게 애드립을 하면 그 분량만큼 준비된 연설에서 빼요. 그거를 애드립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보세요. 어느 부분을 덜어낼지. 전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연설을 하실 때도 읽을 때 그 읽는 자리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보면서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 참 그런 거 보면 타고난 연설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빼서 최순실 씨가 보고 교정을 해서 보내줬다고 하는 그 기사 봤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저는 딱 아까 역사의 기록, 청중과의 교감. 딱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거는 대통령이 제가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 틀림없이 대통령이 개입돼 있을 거다. 처음 든 생각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일단은 대통령이 뭔가를 저기를 했구나. 관여돼 있구나. 관여돼 있다. 했고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 본인의 말을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의 생각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걸 그 수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생각이 없거나 생각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리더는 결국은 말로써 국정을 운영하고 끌고 가는 건데 자기 말이 그 생각이 없다는 건 말이 없다는 거고. 아니 이 정부에서 말은 많이 등장했죠. 무슨 그 승마용 말도 등장했고 독일 간 말도 등장했고 말은 많이 등장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보면 이제 뭐 수석 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때 보면
읽으시잖아요. 아. 읽는다는 건 누가 써줬다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뭐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그걸 캐치를 하셨었구나 미리.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봉주 정치쇼 지금 강원국 베스트셀러 작가죠. 몇 부 팔았는지 끝까지 얘기 안 합니다. 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인가요 말하기인가요? 대통령의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또 말하기를 써갖고 또 같이 듣지 사셨죠. 윤태영 선배가 윤태영. 대통령의 말하기. 아주 둘이 주거니 받거냐고 책 잘 팔아 먹으세요. 세트로도 나와 있어요. 세트.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국 우리 작가님은 모 TV에 경연 프로에 나와서 꼴찌까지 한 그런 영광의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취임사 이제 궁금해요. 지금 내일 모레 취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칭 유력하다고 주장하는 후보들 3분 혹은 5명 취임사가 다 준비되어 있을까요? 취임사는 준비가 당연히 돼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분만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묘한 뉘앙스예요. 아니, 뭐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예. 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 지금 당연히 취임사 준비가 돼 있겠죠. 무척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취임사에. 왜냐하면 거기에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철학과 운영 기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 내가 5년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걸 포부를 밝히는 거니까 아마 대통령 연설 5년 중에 그 이제 연설을 되게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평균 한 500회 정도 연설을 해요. 대통령이. 5년 동안 예. 1년에 100회 제가 이제 정도씩. 노무현 대통령 보니까 한 480몇 회. 김대중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은요? 되게 500회 500회. 저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어마어마한 참석하는 회네. 행사가 예. 되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아마 거의 제일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다는 안 듣더라도 일부라도 듣는 연설이 취임사 아닌가. 취임사. 예. 취임사 3.1절 기념사, 광복절. 광복절 기념사 요쯤 됨이 가장 세게 들리는 거죠. 취임사 다음이 이제 광복절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 그다음 뭐 이제 3.1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취임하고 취임 1주년 네. 메시지가 뭐로 나가는지 예. 2주년 메시지가 뭐 예를 들어서 예. 내일 모레 취임사 하는데 살짝이라도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한다든지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간에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걸 짚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숫자 써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있을 때 관심을 가졌던 것과 취임사에 들어가는 것과 무게가 틀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취임사는 되게 이제 큰 틀에서 다루는데 뭐 가장 뭐 두 가지 화두입니다. 개혁 아니면 개혁과 통합. 개혁과 네, 통합. 개혁과 예. 통합. 그거는 아마 이번에 어느 이제 적폐청산 대통령이든 얘기도 좀 나올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개혁 쪽에 개혁, 들어갈 예. 거고요. 또 통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몇 개를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거고 제가 볼 때는 뭘 이렇게 많이 하겠다기보다 딱 해야 될 걸 좀 추리셔가지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그렇죠. 이제 바라는 게 그런 지금 거니까. 공약도 그러자는 무지하게 많은 공약인데 국민들이 도대체 저 많은 것 중에 경중을 뭘 따졌고 뭘 먼저 하겠다든지 예. 선택과 집중이 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좀 딱 추려서 취임사에 딱 담아서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지금 어느 캠프도 안 들어가 계시죠. 예, 저는 뭐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쭙냐면 현재 모든 후보들한테 연설 비서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유세장 가서 얘기하는 뭔가를 써주는 누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메시지 팀이 메시지 있죠. 팀. 예, 그분들이 청와대 경험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지금 취임사나 해주는 연설 비서관들이 지금 현재 없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 메시지 팀에서 할까? 저는 이제 무척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예. 이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가 과연 그거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후보인가 없는 후보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다음 지도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9년 동안 그 평가도 살짝 좀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9년간 두 대통령 두 분 다 자기 연설을 제가 쓸 수 없었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죠. 느낌이 오나요? 아니, 문설문 뭐 그 작성 과정이나 예. 연설문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듣는 소리가 있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연설비서관 제가 인계인수를 하고 나왔고 그 이후에 연설문이 어떻게 작성되고 그런 걸 예. 이제 듣고 알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경쟁했어요. 경쟁. 너도 한번 써봐라. 너도 써봐라. 아하.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쓰는 방식. 연설문은 성적순이에요. 그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써보라고 이제 청와대 안에서 그럼 자기 생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없으니까 누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나를 하는 거고 그다음 대통령은 아예 밖에 이제 맡긴 거고 외주를 준 거니까 이거는. 외주를 줬다. 그러네요. 이제 사실은 지금 후보들 중에 예. 누가 과연 본인의 연설문을 직접 쓰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지 결국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건데 자기가 쓸 수 있어야죠. 그 대통령 되두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네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았나요? 두 분은 이렇게 연설문을 써야 될 때가 되면 예. 막 흥분하세요. 설레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 왜 그런가 했더니 어허. 머릿속에 자기 일단 생각을.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무슨 얘기를 하지 답답하고 막막하죠.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거의 준비되어 있었던 분들이었죠. 자, 연설문이나 이제 보면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정치적 환경을 떠나서 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분들.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꿀팁. 한 가지 주면 안 돼요. 꿀팁. 꿀이 발라진 팁을 줘요. 예, 몇 가지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예. 그 국어 사전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열어놓고 글을 쓰세요. 한 장 정도 글을 쓰면 거기에 치면 거기 유의어라고 비슷한 말들이 떠요. 더 맞는 단어로 한 5개 정도는 바꿔주세요. 단어를. 한 장에 쳐보셔가지고 단어 뜻을 몰라서 쳐보라는 게 아니고 아하.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를 이야. 저는 항상 그걸 쳐봅니다. 글을 쓸 때. 그래서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성장, 성숙, 약진, 뭐 이야. 신장 아니, 많습니다. 이런 내공을 보이기도 왜 그 프로그램에 가서 꼴찌했어요. 그 프로그램 하는데 막 노잼 화면에 막 뜨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잼. 노잼. 예. 핵노잼. 예. 근데 또 하나만 더 드리면 문장력을 좀 키우시려면 좋은 문장을 한 일단 30개 정도 국어 사전을 띄워놓고 예, 포탈 글을 쓰시고 예. 더 많은 단어를 바꿔 쓰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시고 예. 다른 하나는 문장을 한 30개 정도 좋은 문장을 외우세요. 외우면 잘 문장이 나와요. 시를 한 10편 외우시거나 예.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 어떤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거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다 외우듯이 외워버려요. 영어를 모르는 애들한테 제가 영어 가르칠 때 간단합니다. 중1서부터 중3까지 이게 교정이 제일 쉬울 때인데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교과서 전체를 외워버려라. 그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교과서 외운 것을 하면은 저는 발음 교정만 해줘요. 국어도 그래요. 문장을 외워라. 네. 야, 저희들 같을 경우도 저희들도 이제 막 대자보 쓰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새로운 문체를 만들어냈거든요. 학생 시절에 대자보체. 예. 경문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감정에 호소하는. 그래서 제가 전국 대학생 대자보 콘테스트가 없었어요. 근데 있었다고 치면 제가 1등이야.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을 내요. 아니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네. 글을 공부할 때 그때는 신문사 사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이 아니었었어요. 사설을 10번씩 써봐요. 그 필사도 일종의 암송의 과정입니다. 예. 문장을 암기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갑자기 그 문투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렇죠. 예. 예. 정확히 아시네요. 야, 좋은 문장을 외워라. 예. 적어도 10편 정도의 시를 외워라. 예. 그러면 틀림없이 잘 써집니다. 프랑스 그 샹송이라 그러잖아요. 가요가. 예. 샹송이 시처럼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죠? 운율이 있어서 그런가요? 프랑스 교육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전교 꼴찌라도 적어도 100편 이상의 시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의 문화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저는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그 구구단 외우듯이 한 30개 문장을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외우게 하라. 하는 게 저는 그 글을 잘 쓸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거 재밌게 가다 보면 시간이 훅 올라가요 이게. 근데 가장 아름다운 외웠던 문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한두 개 소개시켜 주면. 좀 뭐 시인데요. 예.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선생의 그 꽃이고요. 또 이제 풀꽃이라는 시도 있죠.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거 한 10개 짧은 시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시는 아니어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SNS에서 도는 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냥이라는 시. 작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들을 등에 업고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그냥이라는 시예요. 아침에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지. 예. 자, 그리고 취임사. 소개. 우리 재밌는 얘기하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2162님 역시 작가라 다르십니다. 자, 김석희님 5년 동안 국민과 계속 소통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취임사 너무 기대가 될 뿐입니다. 취임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방송 뭐라고요? 프로그램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이런 얘기 안 하면 취임사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방송 보고 내일 모레 이제 한번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글 좀 잘 쓰고 싶은 분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은 분들 내일 모레 2월 10일 날 발표하는 취임사를 꼭 2번, 3번 정도 하시고 그 취임사 나온 신문을 끼고 10시 30분 대학로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건 지나친 겸손한데 아무 생각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없어야 할 수 있어요. 진짜? 있으면 자기 생각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뭐 갈등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이렇게 달게 받아들여져야지 거기에 자꾸 의문을 가지고 저 말씀이 저게 맞나 뭐 이렇게 자꾸 갸우뚱갸우뚱하면 글이 안 써지죠. 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글을 쓰는 건데. 방금 말씀하실 때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손을 잡고 방법은 같이 꿈을 꾸나? 계속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거죠. 모든 자리에서 그러니까 식사 자리, 회의 자리, 보고받은 자리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참석 못하는 거는 그 테이블을 받아요. 대통령 육성 테이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네는 내 글을 쓰려면 내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계속 들어라. 그래서 거의 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대통령 말씀을 듣는 데 썼죠.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외국에도 연설 비서관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우리보다 한 몇십 배 정도 많은 인력이 스피치라이터 거기는 뭐 유머 담당만 조크 담당만 뭐 열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식. 지금 연설 비서관 참 곤혹스럽겠네. 머릿속에 들어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 예측이 가능해야죠. 일관된 게 있어야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항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가 좀 쉬웠고요. 그 연설 비서를 연설을 담당하는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 총 몇 명이에요? 연설 비서관은 한 명입니다. 혼자 다 쓰셨어요, 그럼? 그래 이제 연설 행정관이 4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네, 4분이 이제 각각 분야를 나눠서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린 쪼크는 없죠. 그건 이제 없고 노무현 대통령 때 몇 번 시도를 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국회 연설 같은 경우 조크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을 몇 개를 만들어 가서 연설 서두에 이렇게 조크를 넣어드렸는데 몇 번 보시더니 역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조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요즘 좀 폴리테이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많이 우리 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보다 정치를 좀 연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프팅 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국회 정치인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없애는 건데 제가 왜 그걸 여쭸냐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연설을 시작해서 1분서부터 3분 이내
청중의 웃음을 유도하지 않으면 못하면 그 연설은 실패한 연설이다. 웃는 순간 이 마음의 장벽이 없어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인데 이제 긴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긴장을 누그러뜨려 주려고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일테면 이제 연설 시작 전에 여러분 오늘 표정을 봤더니 저하고 싸우시러 오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설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웃을 준비들이 안 돼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유머가 연설에 저는 한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치쇼를 들으면서 웃을 준비들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거 바뀌는데 가장 일조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본인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참 부끄러울 것 같죠? 저는 그게 당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내일 본투표. 그런데 5번의 TV 토론에 있었죠. 거리 연설이 있고 또 정책 공약집에 실려있는 대통령 말과 글. 이런 공약집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비전,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나고 모레 취임사를 시작해서 차기 대통령이 들려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탈곡기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취임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지. 자,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안녕하세요. 너무 길었죠? 예. 기다리다 숨 넘어간 사람 몇 분 계세요. 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 행정관.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 승진해서. 보통 사람들이 행정관 비서관하면 행정관이 더 높은 줄 알아요. 행정관이 좀 더 그렇어요. 그런 그러잖아요. 분들 있으시죠. 예. 자, 대통령이 숨어서는 아니고 유령 작가처럼 글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설 비서관이. 대신 써준다기보다 이제 대통령이 바쁘시잖아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대통령의 글을 써드리는데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대통령 생각을 대통령의 문체로 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는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나 제 문체가 그 대통령 글에 이렇게 등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연설 비서관을 못 하죠. 본인 생각이 확실하고 또 문체가 또 있으시잖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연설 문이 나올 때까지 과정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이제 중요한 연설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 구술을 해 주세요. 불러서 미리 이러이러한 얘기로 하라는 것을 뭐 구술이 길 때는 막 8시간 9시간씩 구술을 해 주시죠. 본인이 생각이 정리돼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하실 말씀을 얘기를 말을 하면서 정리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됐다.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받아 적어라. 그래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설문을 작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치는 작업을 또 계속 하죠. 그 이제 연설 시작되는 시간까지 고치세요. 심지어 행사장 가면서 차 안에서도 고치시고 행사장에 도착해서도 그 앞에 연설하신 분들하고 뭐 중복되거나 이러면 또 현장에서 고치세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드립이 강한 분들 아니에요. 워낙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애드립이 항상 준비돼 있으시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가급적 이제 그걸 절제하실 애드립을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연설문을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적어 가서 글자로 돼 있는 걸 읽으시고 그 글자를 역사로 이렇게 넘기는 기록으로 넘기는 게 이제 그분의 방식이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연설은 청중과의 교감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교감. 역사의 기록과 청중과의 교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준비해간 연설을 줄줄 읽는 것은 좀 청중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다.
또 그래서 현장에서 청중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또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응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박수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고 이제 이런 걸 지향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하시려고 그랬고 근데 정말 그분의 대단한 능력인 게 애드립을 하면 그 분량만큼 준비된 연설에서 빼요. 네. 그거를 애드립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보세요. 어느 어디서 부분을 뺄까? 덜어낼지. 아하. 그 전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게 연설을 하실 때도 이 읽을 때 그 읽는 자리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보면서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 참 그런 거 보면 타고난 연설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빼서 최순실 씨가 보고 교정을 해서 보내줬다고 하는 그 기사 봤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저는 딱 아까 그 역사의 생각이 기록, 청중과의 교감. 딱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거는 대통령이 제가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 틀림없이 대통령이 개입돼 있을 거다. 예. 처음 든 생각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일단은 대통령이 뭔가를 저기를 했구나. 관여돼 있구나. 관여돼 있다. 했고 아.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 본인의 말을 누구에게 이렇게 그 누구의 생각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걸 그 수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생각이 없거나 생각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리더는 결국은 말로써 국정을 운영하고 끌고 가는 건데 자기 말이 그 생각이 없다는 건 말이 없다는 거고. 아니 이 정부에서 말은 많이 등장했죠. 무슨 그 승마용 말도 등장했고 독일 간 말도 등장했고 말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보면 네. 이제 뭐 수석 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때 보면 읽으시잖아요. 아. 읽는다는 건 누가 써줬다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뭐 좀